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2024년 말 기준 1927조 원.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시죠? 하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도 안 받은 사람도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제 뉴스 그냥 흘려보내면 나만 손해입니다. 지금 구독해두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경제 변화와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급증했는지 원인을 분석해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지만 대출 문턱을 낮추면서 대출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졌죠. 특히 2024년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4분기 주택담보대출이 12조 원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총액을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부채가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 이자 부담 증가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이죠. 그리고 그 대출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57% 이상 부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1년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출 규모가 클수록 이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소비 위축입니다. 이자가 올라가면 가계에 갇혀본 소득, 즉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이자로 50만 원을 내던 사람이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70만 원을 내야 한다면 그만큼 외식비나 쇼핑 비용을 줄이게 되겠죠. 이처럼 대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 특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가는 사이에도 경제는 계속 변하고 있고 가계부채 같은 문제는 결국 내 돈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두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부동산 시장 변화입니다. 현재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만약 이자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대출 비율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위험이 커지겠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대출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대출을 늘리기보다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대하기보다 상환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무리한 대출을 받기보다는 실제 수요와 공급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 정책과 금리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셋째, 가계부채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 결국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조정하거나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할 수도 있죠.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생활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흐름과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뉴스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독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경제 변화와 돈이 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해두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